미경아, 그게는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해. 내 남편 유언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창틀에 쌓인 낙엽이 흩날렸다. 남편 진우가 떠난 지 겨우 한 달, 그의 빈자리가 아직도 생생한 이 아파트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발밑에 웅크린 게 바람이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진우가 가장 아꼈던 골든 리트리버. 그 녀석의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아침, 장례식 후 처음으로 출근하려던 순간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짖으며 다가왔다. 목걸이가 풀려 바닥에 떨어졌고 펜던트가 열리며 작은 쪽지가 흘러나왔다. 쪽지에는 진우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경아, 나의 비밀을 용서해. 그리고 내 행복을 찾아. 수진이를 사랑해. 수진이, 그 이름이 가슴을 찔렀다. 대학 시절 나의 첫사랑. 그녀와 나는 서울대 캠퍼스에서 만났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고 밤늦게까지 한강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진우와 결혼했고 수진이는 멀어졌다. 그런데 진우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 쪽지 뒷면에는 수진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죽음 후에라도 자유를 주려 했던 걸까? 나는 쪽지를 쥐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바람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핥았다. 바람아, 너도 알았니? 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였다. 미경아, 문 열어. 유언장 때문에 왔어.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바람이를 보며 말했다. 이 개는 진우가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 내가 혼자 사는 데는 부담일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핑계였다. 진우의 가족은 나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시골 출신의 직장 여성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유언장은 진우의 재산 분배를 명확히 했지만 바람이에 대한 부분은 애매했다. 가족이 데려가라 이는 말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바람이는 제 곁에 있어야 해요. 진우 오빠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유언을 무시할 거야? 법적으로도 우리 쪽이야. 분쟁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고 가족 모임이 소란스러워졌다. 그 와중에 수진의 연락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락할까? 10년 만에?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미경이야. 침묵 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아. 정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 가을 잎이 지는 거리. 수진은 변함없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진우 씨 소식 들었어.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옛 추억, 한강에서의 산책, 제주 여행 계획. 하지만 내 가슴은 요동쳤다. 수진아, 나 아직도 너를.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이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우리를 얽매였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 특히 결혼한 여성이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바람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목걸이 펜던트를 다시 열어보니 쪽지 아래에 작은 사진이 있었다. 나와 수진의 대학 시절 사진. 진우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내 행복을 위해 비밀을 지켰던 거였다. 눈물이 흘렀다. 이 비밀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나는 두려웠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진우의 형이 말했다. 걔는 우리 집으로. 유언이야. 나는 반박했다. 바람이는 제 가족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이 무슨 가족이야? 진우가 왜 죽었는지 알아?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진우의 죽음은 교통사고였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게 있었을까? 수진과 나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떡볶이를 먹으며 그녀의 손을 잡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커졌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검토하며 말했다. 목걸이 속 증거가 있으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고민했다. 비밀을 공개할까? 고민 끝에 나는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진우 오빠가 우리를 알았어. 수진은 놀랐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의 압력이 점점 세졌다. 진우의 형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미경아, 유언장을 무시하면 소송할 거야. 바람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가. 그는 바람이를 보며 손을 뻗었다. 바람이가 으르렁거렸다. 이 녀석, 왜 이래? 나는 바람이를 안고 물러났다. 형님, 제발요. 바람이는 제 유일한 위로예요. 그날 저녁, 수진과 나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다. 한옥 스타일의 방 안, 녹차 향이 퍼졌다. 미경아, 힘들지?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함이 가슴을 녹였다. 가족이 바람이를 빼앗으려 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나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나도 내 곁에 있을게. 우리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주말에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진우를 배신한 기분. 그는 나를 위해 비밀을 지켰는데. 수진은 말했다. 진우 씨는 내 행복을 바랐을 거야. 우리 사랑을 인정하자. 한편 가족 모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너와 그 여자, 누군가 나와 수진의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였다. 동성애자야? 진우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오빠 죽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진우의 사고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 조사해보니 진우는 사고 전 수진과 만난 적이 있었다.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됐다. 미경의 행복을 위해 수진을 도와야 해. 그는 나의 비밀을 알았고 수진에게 연락처를 주려 했던 거였다. 사고는 우연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드러났다. 나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수진과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밀 여행.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미경아, 나랑 함께 할래? 수진의 고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가 우리를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 위반으로.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목걸이 속쪽지가 증거예요. 나는 공개를 결심했다. 법정에 선 순간 가족의 시선이 쏟아졌다. 이 쪽지는 진우 오빠의 진심이에요. 그는 제 행복을 바랐어요. 와 쪽지를 읽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리가? 하지만 반발이 컸다. 진우의 형이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진우를 속인 거야. 소송은 길어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알려졌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레즈비언 미망인의 유언 분쟁, 사회의 편견이 쏟아졌다. 친구들이 멀어졌고 직장에서 눈총을 받았다. 수지는 나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한강에서 밤을 보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온라인에 퍼졌다. 스캔들. 가족의 배신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기자에게 말했다. 미경은 진우를 이용했어요. 나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 수진과 나는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미지 실추로. 고민 끝에 나는 시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녀는 울었다. 진우가 내 비밀 때문에 괴로워했어. 진실이 드러났다. 진우는 나의 사랑을 알았지만 가족 압력으로 결혼을 강요당했다. 그는 자책하며 살았고 사고는 우울증 때문일 수 있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문화의 벽이 느껴졌다. 컨퓨션 가족주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 수진과 나는 결의했다. 싸우자. 우리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LGBT 단체가 지원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반향이 일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바람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수의사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나는 바람이를 안고 울었다. 바람아, 미안해. 목걸이 비밀이 모든 걸 바꿨다. 소송이 고조됐다.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왔다. 진우의 친구가 말했다. 진우는 미경의 행복을 바랐어요. 쪽지가 증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가족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동성애는 유언 의도와 맞지 않아요. 편견이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오니 바람이가 약해져 있었다. 나는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다. 바람아, 버텨. 수진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병원 대기실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미경아, 만약 지면? 그래도 너와 함께 할게.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미경아, 이야기 좀 해.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진우의 일기 봤어. 내가 수진이를 사랑한다는 거 나는 놀랐다. 어머님이 그녀는 한숨 지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억눌렀지?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 그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도 울었다. 미안해. 진우를 강요했어. 화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소송을 취하하자고 했다. 하지만 형이 반대했다. 엄마, 왜? 가족 내 분열. 수진과 나는 강화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 바람이 상쾌했다. 갯벌에서 웃으며 사진 찍었다.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의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니 온라인 괴롭힘이 심해졌다. 변태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우리는 힘을 얻었다. 이태원에서 열린 모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너희 사랑 응원해.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다. 소송 판결 날이 다가왔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다. 유언 의도는 피고의 행복. 증거 인정. 우리는 이겼다. 바람이는 내 곁에 남았다. 가족은 패배했지만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미경아, 행복해. 하지만 승리는 달콤 쌉싸름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승진이 미뤄졌다. 수진도 갤러리에서 압박을 받았다. 이미지 문제. 우리는 결심했다. 서울을 떠나자. 부산으로 이사 계획. 바다 가까운 곳에서 새 출발. 바람이도 함께. 이사 준비 중 진우의 물건을 정리하다 또 다른 편지를 찾았다. 미경아, 수진과 행복하게. 바람이를 부탁해. 그는 모든 걸 알았던 거였다. 눈물이 흘렀다. 부산으로 이사한 후 삶이 변했다.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며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수지는 새로운 갤러리를 열었고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바람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진우의 형이 찾아왔다. 미경아, 용서해. 그는 사과했다. 편견 때문에 우리는 화해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따뜻했다. 우리의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인터뷰가 이어졌고 젊은 LGBT들이 용기를 얻었다. 한국의 변화, 느리지만 시작됐다. 결말은 행복했다. 봄날 벚꽃 아래에서 수진과 나는 약속했다. 영원히 이 바람이가 우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부산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해운대에서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수진과 손잡고 걷는 게 일상이 됐다. 미경아, 행복해.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응, 너 덕분에.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온라인에서 옛 기사가 다시 퍼졌다. 레즈비언 미망인, 가족 분쟁 승소, 일부 네티즌의 악플이 쏟아졌다. 사회를 더럽혀 우리는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LGBT 단체에서 초대가 왔다. 부산에서 열린 워크숍. 우리는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여성들이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 바람이는 점점 나이가 들었다. 산책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켰다. 목걸이 펜던트를 보며 진우를 생각했다. 오빠, 고마워.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시어머니가 부산으로 왔다. 미경아, 밥 먹자에 그녀가 한 상 차렸다. 김치찌개, 불고기. 수진 씨도 함께 처음으로 그녀를 인정했다. 식사 중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변했어. TV에서 LGBT 특집 봤어. 형도 변했다. 미안해. 편견이었어. 그는 바람이에게 장난감을 가져왔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수진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수진아,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과거 연인이었다. 수진은 설명했다. 미경을 만나서. 하지만 그 여자는 분노했다. 배신자. 그 일이 우리 관계를 흔들었다. 나는 질투했다. 수진아, 아직 그녀를. 수진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불신이 싹 텄다. 고민 끝에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커플 상담소에서. 신뢰를 쌓아요. 상담사가 말했다. 한국에서 LGBT 상담이 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강해졌다. 제주 여행에서 재약속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 보며 영원히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바람이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노화라고. 우리는 밤새 지켰다. 바람아, 버텨. 바람이는 우리를 보며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다. 다음 날 바람이가 떠났다. 목걸이를 쥐고 울었다. 바람아, 고마워의 장례를 치렀다. 가족이 함께했다. 바람이의 죽음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수진과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이태원에서 파티. 축하해. 사회가 변했다.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의 이야기가 기여했다. 인생은 계속됐다.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한국에서 어렵지만 희망을 가졌다. 입양 과정은 힘들었다. 서류, 인터뷰. 동성 커플입니까? 사회의 벽. 하지만 지지자들이 도왔다. 변호사가 가능해요. 기다림 중 수진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나는 걱정했다. 수진아, 쉬어.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 너와 함께라면. 회복하며 우리는 책을 썼다.
목걸이 속 비밀기라는 자전적 이야기. 출판됐다. 베스트셀러. 인터뷰가 쏟아졌다. 한국 사회의 메시지예요. 가족이 자랑스러워했다. 시어머니가 잘했어, 형이 책 사인해 달라 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 단체 시위. 가족 파괴. 우리는 무서웠지만 맞섰다. 미디어 토론에서 사랑은 다양해요. 입양이 승인됐다. 작은 여자아이, 하늘이. 우리 집으로 왔다. 엄마들, 그녀의 미소가 행복했다. 생활이 바빴다. 하늘이와 산책, 학교. 바람이의 목걸이를 하늘이에게 주었다. 이건 비밀 지킴이야. 수진과 나는 로맨틱한 데이트를 했다. 부산 야경 보며. 사랑해, 우리의 키스, 별빛 아래. 하지만 과거가 다시 왔다. 진우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정보. 자살 가능성, 경찰 재조사. 나는 충격받았다. 왜? 일기에서 드러났다. 미경의 비밀 때문에 괴로웠어.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사회 압력에 지쳤다. 나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우수진이 안아주었다. 그의 선택이었어. 재조사 결과, 사고로 결론.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 우리는 기념식을 열었다. 진우를 위해. 가족과 함께.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우리는 성장했다. 하늘이가 커가며 엄마들 사랑해. 사회 변화에 기여했다. LGBT 법안 통과. 우리의 이야기가 촉매. 결말은 평화로웠다. 가을날 공원에서 가족 사진. 시간이 흘렀다. 하늘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엄마들, 오늘 뭐 해? 그녀의 밝은 목소리. 우리는 웃었다. 수진의 갤러리가 성공했다. 전시회에서 우리의 이야기 테마. 관객들이 감동받았다. 가족 모임이 정기화됐다. 추석에 함께. 송편 만들며 웃음.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내가 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휴식 필요. 수진이 간호했다. 미경아, 나 없이 못 살아. 회복하며 우리는 여행했다. 강원도 산속. 온천에서 휴식.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니 하늘이가 그림을 그렸다. 우리 가족 두 엄마와 아이. 사회가 더 포용적 됐다. 드라마의 LGBT 캐릭터 증가. 우리의 영향. 마지막 고비, 수진의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용서해, 화해했다. 인생은 아름다웠다. 봄날, 벚꽃 아래 산책. 수진아, 고마워.